제가 발표할 글은 한국사의 문화전쟁과 용어전쟁의 현황을 간단히 정리해보고 그에 대한 우리들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대체로 같은 성향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서 우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끝에 가서 보완은 그런 글입니다. 저는 말재주가 좋지 않아서 그냥 제 페이퍼를 적당한 속도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와서 열심히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한 절반 정도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안 읽어도 될 부분들을 마크했으니까 여러 선생님들은 내가 읽은 대로 쭉 한번 따라서 같이 눈을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사상전쟁과 문화전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국민의 사상적 합의가 와야 되면 사상전쟁이 일어납니다. 국민의 사상적 합의가 깨지면은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공존 불가능한 사상들을 믿게 되면 사상을 달리하는 국민 집단이 자기들의 사상이 제시하는 통치 원리에 따라 국가가 통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기 때문입니다. 사상전쟁이 기동전의 양상을 띌 때는 그 주된 무대가 거리와 광장이기 때문에 문화 분야에서 사상전쟁은 상대적으로 덜 격렬합니다. 그러나 사상전쟁이 진지전의 양상을 나타내게 되면 그 주된 무대가 문화예술 분야가 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사상전쟁, 곧 문화전쟁이 격렬해집니다. 문화전쟁은 엘리트 문화와 대중문화에서 다 같이 전개됩니다. 문화전쟁의 기본 목표는 대중의 의식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교전 쌍방이 대중의 의식을 자기 편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전개하는 투쟁이 문화전쟁입니다. 이처럼 대중의 의식을 장악하는 것이 문화전쟁의 목적이기 때문에 문화전쟁은 엘리트 문화 부문에서보다는 대중문화 부분에서 더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대중이 소비하는 문화상품인 연극, 영화, 드라마, 가요, 시, 소설 등 대중문예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문화 부분은 진지전 단계에 있어서 사상전쟁의 최대 격전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경에 사상적 합의가 와해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실현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세력이 급격히 성장하는 바람에 6.25 전쟁 이후 공고하게 구축되었던 우리 국민의 사상적 합의가 깨진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말까지는 좌익 혁명 세력과 그 주변에 붙어다니는 좌경 세력의 기동전에 주력했습니다. 거리와 광장에서 좌경 보훈기군중과 경찰 간의 격렬한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좌익 좌경 세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1980년대 말부터는 전술을 바꾸어 진지전에 주력해 왔습니다. 좌익 좌경 세력이 진지전에 주력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문화전쟁이 격렬해졌습니다. 좌익 세력은 문화전쟁과 진지전을 전개함에 있어서 위장전술을 구사합니다. 사상공세가 아닌 단순한 표현의 자유, 집단적 헤게모니 추구가 아닌 개별적 문예활동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혹시 그들의 문화전쟁 공세를 눈치챈 우익인사가 그들의 공세를 지적하고 문제 삼으면 그런 문제 제기를 시대착오적인 색깔 논쟁, 만사를 붉게 보는 붉은 안경을 쓰고 본다, 피해 망상증 등의 딱지를 붙여가지고 매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문화전쟁이나 진지전의 초기에 대중과 우익 애국 세력은 문화적 헤게모니나 문화전쟁 같은 용어조차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은 사회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 상황 및 기존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대중문예물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좌익 세력은 이러한 대중의 기호에 편승하여 비판적 대중문예물을 적극적으로 제작하고 그러한 비판적 대중문예물은 흥행에 성공하며 흥행에 성공한 좌익 세력과 그 연결자들은 자금과 우수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하여 비판적 대중문예물을 더 높은 품질로 더 적극적으로 제작하는 선순환적 확대 재생산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익 세력은 대중적 기호에 부응하는 데 원초적 한계가 있는 데다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여 저품질의 대중문예물을 생산하고 그러한 저품질 대중문예물은 흥행에 실패하며 흥행 실패로 인해 자금과 인력이 더 부족하게 되는 악순환적 축소 재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중문화예술계에 그치지 않고 문화계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 좌익혁명 세력의 문화적 헤게모니 확보가 용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좌익 세력이 언제부터 문화적 헤게모니를 확보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좌익 스스로가 고백한 점이 있어서 그걸 소개하고자 합니다. 진보정치연합의 기관지였던 진보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1994년 9월호에 진정년 마산 창원 지부장 유병일이 글을 썼습니다. 전진할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라는 글이 실려 있는데 이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 역량으로 말하면 세계 최고다. 문익환 목사의 말이지만 유럽에 간 문화운동가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화운동을 보려면 한국에 가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고 한다.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다양한 문화에서 진지들은 건설되어 있다. 심지어 학계를 둘러보아도 진보학자들은 하나의 사상적 조류로 정착하였다. 산업사회연구원이 사회과학연구소니 하는 연구단체며 한겨레신문, 월간말, 월간사회평론 길, 그리고 수많은 무크지, 출판사, 장산건매를 비롯한 영화집단, 민족극, 민중미술, 민중음악, 심지어 컴퓨터 동호회까지 없는 것이 없다. 문제는 이러한 이데올로기 생산 집단이 강력한 정치적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그람시가 다시 태어난다면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가 말한 것은 모두 다 한국에 있다. 당만 제외하고는. 이 글은 이미 1994년에 소위 진보 세력을 자처하는 좌익 세력 스스로가 자기들이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한국 사회의 문화전쟁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20년 동안 이 나라에서는 소위 진보 세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문화 부문에 대한 그들의 진출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진보 세력의 자기평가 20년이라는 세월, 오늘날 한국 문화계의 전반적인 자경화 현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위 진보 세력은 한국 사회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헤게모니가 매우 공고해졌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좌익 세력이 문화적 헤게모니를 공고히 장악하고 있다는 점은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그들을 사회 전체가 진보 세력이라는 아름다운 긍정적인 명칭으로 불러주고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됩니다. 한국에서 진보 세력으로 호칭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들과 친사회주의적 사상 경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진보란 영어의 프로그레스의 번역어이며 프로그레스는 사물의 상태가 보다 좋게 변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회주의자 및 친사회주의자들 진보 세력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회주의화를 사회가 보다 좋은 상태로 변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진보 세력이라 호칭하는 것은 이 나라의 언론 매체와 국민들이 이 나라의 사회주의화를 지지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이 나라에서 더구나 아직도 압도적 다수 국민이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있고 사회주의와 선전선동 행위를 처벌하게 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 모든 언론 매체와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사회주의자 및 친사회주의자들을 사회를 보다 좋게 만들려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진보 세력으로 호칭해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운동입니다.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를 진보 세력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논리의 문제를 벗어나서 정신건강을 의심케 하는 언행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와 법률을 무시하고 모든 언론 매체와 다수 국민들, 심지어 법 집행기관의 공무원들까지 좌익 좌경 세력을 진보 세력이라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명칭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괴하고 놀라운 상황은 사회주의자 및 친사회주의자들이 우리 사회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입니다. 또 최근에 일어난 일로 한 예를 들자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는 명백히 반체제적인 혁명가요인데 국가적 기념식에서 이 혁명가요를 합창하고 있고 합창한 것에 마녀 흡족하지를 못해하고 재창까지 하자고 이렇게 우겨대고 있고 그런가 하면 광주하고 연관된 악연이 있다 해서 어떤 그 부대가 군부대가 악연이 있다고 해서 그 부대가 참여하는 군사 퍼레이드를 못하게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런 무정부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빚어지고 있는 것도 역시 좌익 좌경 세력이 우리 사회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놀랍고 기괴한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중의 의식을 장악하기 위한 문화전쟁에서는 언어와 그림과 소리 등이 모두 동원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 도구는 언어입니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인간 간의 소통과 교제의 수단으로 만들어졌지만 점차 사물인식과 사유의 도구로 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언어가 이처럼 사물인식과 사유의 도구가 되면서 언어는 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언어는 사상 혹은 세계관의 구축 및 전달 수단이 되기에 이릅니다. 문화전쟁에 참여한 교전쌍방은 언어를 이용한 대중의 의식과 혹은 세뇌 작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적에게 불리한 용어들의 조작과 전파에 노력하게 됩니다. 아군에게 유리하고 적군에게 불리한 용어들의 조작과 전파 경쟁이 곧 용어전쟁인 것입니다. 용어전쟁에서 조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명사, 그 중에도 관념어들입니다. 이들이 사물일 인식과 사유 그리고 사상의 전파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념어에는 사상이 묻어있다 이렇게 말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용어전쟁에서 교전쌍방이 전개하는 용어 조작의 기법은 5가지입니다. 첫째, 아군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것. 둘째, 기존 사물에 대해 아군에 유리하게 새로운 장명을 하는 것. 셋째, 적군과 적군의 행동에 대해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명칭을 붙이는 것. 넷째, 기존의 용어들 가운데 대중적 이미지가 좋은 용어를 선점해서 사용하는 것. 다섯째, 기존의 용어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새로이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 등입니다. 용어전쟁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이렇게 조작한 용어를 대량 전파와 반복적 사용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강제로 수용시킵니다. 대중은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수용합니다. 대중이 그런 용어들을 일단 수용하게 되면 대중의식은 그 용어를 조작하여 전파시킨 주체들의 사상을 적어도 상당 부분은 수용하게 되고 대중이 부분적으로 수용한 사상은 전파 주체가 전파력을 상실하지 않은 한 점차 전폭적으로 수용되기에 이릅니다.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 세미나를 진행하는 데 도움되시는 분 같으면 물 한 컵 좀 동량해 주시죠. 시간이 아까우니까 3절 계속하겠습니다. 좌익 세력이 이처럼 용어 전쟁에서 적극적인 위력 있는 공세를 가하는 데 반해 우익 세력은
여러 선생님들 지루하지 않으신지요? 좋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낭독하겠습니다. 좌익 세력이 이처럼 용어 전쟁에서 적극적인 위력 있는 공세를 가하는 데 반해 우익 세력은 최근까지 아무런 반격을 가하지 못했습니다. 반격을 가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좌익 세력의 용어 전쟁 공세를 고스란히 수용해 왔습니다. 좌익 세력이 자기들을 진보 세력으로 호감 유발적으로 명명하고 우익 세력을 보수 세력으로 혐오감 유발적으로 딱지 붙인 것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자기들을 보수 세력으로 자칭하고 좌익 세력을 우익 세력은 또 계속해서 자기들을 보수 세력으로 자칭하고 좌익 세력을 진보 세력으로 호칭했습니다. 좌익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나 진보 정치란 용어도 그대로 수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 고쳐야 할 문제점들이 많아 개혁 또는 혁신이 필요한데 보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해가지고 개혁적 보수니 혁신적 보수니 하는 등의 형용모순적 절충 명칭을 자기들에게 사용하는 비굴한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우익 세력은 좌익이 사회주의 지향적 혁명 투쟁을 민주화 운동으로 명명하는 것도 수용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쟁 시장경제 체제를 파괴하기 위한 사회주의 지향적 혁명운동을 전개한 범죄 행위를 자행한 자들이 스스로를 민주화 운동자라고 말하자 우익 인사들의 대부분도 그들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투쟁했던 자들에게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민의 혈세로 보상까지 해주는데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주의 혁명을 했던 자들이 정계에 진출하여 자기들을 민주화 운동 출신이라고 자처하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산업화 세력이라는 매력없는 명칭으로 호칭하면서 자기들을 그런 매력없는 명칭으로 호칭하면서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화합해야 한다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해댔습니다. 자유경쟁 시장경제 체제를 파괴하는 세력하고 자유경쟁 시장경제 체제를 존속시키려는 세력이 어떻게 화해한단 말인가. 이것은 새누리당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답을 해줘야 할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정치권의 우익 세력은 나아가서 공산주의자들이 사유재산 폐지와 계획경제 도입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번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 용어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정의도 분명하지 않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마지막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용어 전쟁의 현재 상태는 좌익의 독주 상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좌익의 공세에 대해 우익은 반격은 고사하고 끌려다니기에 바쁩니다. 필자는 일찍부터 이런 현상을 우려하여 우익 지식인들에게 사상 세력 명칭을 좌익이 명명한 대로 하지 말 것을 주장해 왔으나 묵살당해 왔습니다. 우익 우경 지식인들의 다수는 명칭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든가 보수라는 용어가 무엇이 나쁘냐고 반박하면서 좌익 세력이 점지해 준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용어 전쟁에서 좌익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대체로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의 좌익 세력은 사상 전쟁에 있어서 언어 및 용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데 반해 우익 세력은 언어 및 용어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 둘째, 좌익 세력은 학생운동에서 축적해온 연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용어 전쟁과 관련된 집단적 노력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의 좌익 세력은 해방 이후 축적되어 온 남한 좌익 진영의 사상전쟁 노하우, 북한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원과 훈수와 지시,
세계 공산주의 운동에서 배우는 사상전쟁 노하우 등 사상전쟁과 용어전쟁에 관한 많은 지식을 전수받고 있다. 넷째, 한국의 좌익 세력은 용어전쟁에서 용감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용어전쟁에서 우익진영이 현재와 같은 참패에서 벗어나려면 우익진영이 분발하여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필자가 승리하려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참패에서 벗어나려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패배주의 심리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용어전쟁에서 우익 세력이 좌익 세력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객관적 판단 때문입니다. 그러지만은 패배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정도 차이는 있게 마련이니까, 예를 들면 축구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하는 것과 0대9로 패배하는 것 간에는 패배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그 패배를 너무 비참하게 하지 않기 위하면 다음과 같은 대응 조치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용어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모든 관념적 용어에는 사상이 묻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좌익이 제시한 용어를 사용하면 사상전에서 좌익의 이론적 우위를 처음부터 인정하는 것이 되며 대중지지 획득 경쟁의 우월적 지위를 좌익에 양보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올바른 용어 사용 또는 정명운동에서 보조를 같이 하기 위한 우익진영 지식인들의 통일전선체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규모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참여자들의 용기와 일관성이 보다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계의 우경 지식인들과 언론계의 우경 지식인들이 협력하여 좌익 진영이 조작 전파한 타당치 않고 편향적인 용어들을 사용하지 말고 그에 대체될 타당하고 편향되지 않은 용어들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전파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넷째, 우경 진영 인사들이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좀 더 용감해져야 합니다. 좌익이 제시한 용어 틀을 과감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좌익의 정면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절충적 용어를 사용하는 비굴한 꼼수를 쓰지 않아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타당한 용어 틀, 우익에 유리한 용어 틀을 과감하게 채택해야 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